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특집 방송으로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 이런데 특집 방송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고민 끝에 6분을 선정했는데 한강의 기업인으로 정주영, 그 다음에 삼성의 수성군주 이건희, 그 다음에 포스코 박태준, 이렇게 3명을 선정했고,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2분, 그 다음에 참 군인으로서 백선엽 장군, 이렇게 6명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반드시 좀 알아둬야 될, 그리고 이런 걸 한번 기획을 해보자. 역사 인물로 옛날에 제가 100명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인물 중에 6분을 제가 선정해서 이 정도는 모든 국민이, 어린 애들까지도 이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범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로 정주영 회장. 정주영 회장은 한마디로 이봐 해봤어. 항상 누구든지 뭔가 좀 반대하고, 임원들이 반대하면 이봐 해봤어?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이런데 불굴의 기억가죠. 저는 해방 이후에 우리 수많은 명언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것들, 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가난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 이런 정신.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 이봐 해봤어. 한마디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불굴의 정신, 이런 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창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쭉 살펴보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분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어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라는 책입니다. 자서전. 거기에 나오는 정주영 회장의 어록을 먼저 하나 살펴보고 그의 일대기와 평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추진한다.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가 전부다. 더 하려야 더 할 게 없는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 이것이 내 인생을 엮어온 나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항상 된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된다는 확신, 이게 90%고요. 된다는 확신. 그리고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90%는 게 저절로 되는 거고, 10%는 게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 이런데 100% 확신이 있을 때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데 노력. 이게 바로 정주영 회장을 오늘날 위대한 기업인으로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분의 일대기를요, 어린 시절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개로 나눠서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중공업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총괄적으로 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제가 책을 많이 봤는데 엄청나게 가난한 집안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이분이 실제 고향은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북한이 됐죠. 강원도의 통천. 그러니까
15년이면 일제시대 때잖아요. 이때 강원도, 통천, 지금 북한 땅입니다. 옛날에 소몰고 갈 때. 거기서 이제 그 육남 이녀, 장남으로 이제 그 태어난 거예요. 장남으로. 제가 보니까 서당에, 어릴 때 서당에 한 3년 다니고요. 서당에.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 다입니다. 물론 이제 동생들 중에는 뭐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있는데, 어릴 때 얼마나 가난했냐, 제가 책을 봤더니, 그 한복 두루마리 있잖아요. 두루마리가 이제 형제들이 육남인데 옷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정주영 회장이 이제 뭐 먼저 옷 입고 인사 쭉 다니고, 그럼 옷을 바꿔서 이제 둘째가 또 입고 다니고, 이렇게 형제들이 옷 한 벌로 세배를 다녔다. 이 정도로 이제 그 가난하게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아마 이제 그 실제 가출도 많이 했습니다. 가출. 네 번이나 가출했어요. 4번이나.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또 지배합니다. 아버지도 잡으러 와가지고 잡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4번이나 가출하고 아버지가 또 찾아와서 집으로 데려가고. 이렇게 그 어릴 때는 상당히 좀 초등학교 넣었으니까 아마 이제 가난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쳤다. 이렇게 그 보입니다. 자, 정주영 회장이요. 처음에는 이제 무슨 사업을 했느냐. 회사하기 전에 이제 그 처음에 쌀가게 그 배달원을 했습니다. 쌀가게 그 배달을 했는데 얼마나 이제 그 성실한지요. 새벽에 3시에 일어났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계속 그 배달을 하고요. 워낙 성실하게 그 장부도 깔끔하게 잘하고 장사를 워낙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쌀가게가 복흥상회 이런 데 그 쌀가게 자기가 취업을 했는데 그게 1934년이니까 15년 34 그럼 이게 19이잖아요. 19살에 그 쌀가게 취업했는데 워낙 성실하니까 그때 좌우명이 부지런하면 천하의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좌우명을 써놨더라고. 부지런하면 천하의 어려움이 없다. 일건 천하 무난사. 일건 건면하다 할 때 건 천하. 천하의 부지런하면 무난사 어려운 일이 없다. 부지런하면 천하의 어려움이 없다. 이런 데 좌우명으로 새벽 3시부터 워낙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쌀가게 주인이요. 옛날에 쌀가게 돈 잘 벌었잖아요. 주인이 자기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정주영 회장한테 이제 그 쌀가게를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경일상회. 이래가지고 이제 그 38년 24살 때 첫 사업이 쌀가게입니다. 24살 때. 경일상회. 이걸로 이제 그 상당히 돈도 좀 벌고요. 아버지 논도 한 2,000평 사주고. 근데 2차 대전 나면서 이제 그 쌀을 갖다 판매를 안 하고 국가가 다 이게 강제로 수탈해버리니까 사업을 이제 적게 된 거죠. 이게 첫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 기업으로 가면요. 제일 먼저 이제 그 1940년, 아직도 이게 일제시대 때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자동차에 진출합니다. 1940년에 아직 2차 대전 때죠.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와 인연을 맺는데 처음에는 이제 만들 수는 없고 당연히 이제 그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거죠. 아도 서비스라는 이제 그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인수한 거예요. 이때 유명한 책에 보면 일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20일 만에 자동차 공장을 인수했는데 20일 만에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 전소돼 버린 거예요. 불이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채업자 이제 빌렸는데 3,000원 빌리가 자동차에서 수리해서 인수했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사채업자인데 그 3,000원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또 가가지고 그 5,000원만 더 빌려달라. 아, 그 배짱 좋습니다. 불이 나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채업자도 대단해. 사채업자도 도장도 없다니까 지장 찍고 5,000원을 빌려줍니다. 근데 그때 사채업자가 한 유명한 말이 내 평생
돈을 빌려주고 뛴 적이 없는데, 야, 니한테 돈 더 5천 원 안 빌려주면 너에게 3천 원 안 갚을 거 아니냐. 내 평생에 돈 뛴 적이 없다. 내 평생에 돈 안 뛴 이 기록을 내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너한테 5천 원 더 빌려줄 테니까 꼭 갚아라. 꼭 갚아라. 이러면서 그 5천 원을 더 빌려줍니다. 이걸 가지고 실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쌀가게 할 때부터 신용을 사채업자가 받기 때문에 폭삭망했는데도 엄청난 거금을 빌려준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 신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수리업 하다가 드디어 이제 67년에 미국의 포드차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 현대자동차가 설립됩니다. 67년에 현대자동차가 포드하고 계약한 거죠. 근데 나중에 포드하고 결별해요. 왜? 정주영은 이제 100% 국산으로 만든 자동차, 100% 국산차를 원했는데 포드가 이제 기술 이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반대하니까. 결국은 이제 결별하고 최초로 이제 고유 모델 포니, 우리 포니 정할 때 그 동생이 정세영 회장 포니정이라 하잖아요. 정주영의 동생이죠. 포니 차를 처음으로 그 국산 모델로 출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랍니다. 일본 다음 아시아 두 번째. 세계에서 16번째로 이제 고유 브랜드 포니. 이게 바로 현대자동차가, 근데 오늘날은 세계 5대 자동차로 이렇게 급성장, 자동차의 신화를 쓴 거죠. 현대차가. 지금은 이제 5대 자동차사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주영 회장. 회사 중에 두 번째로 현대건설. 원래는 이제 현대건설이 그룹의 거의 사실상 모태로 봐야죠. 자동차 수리업부터 했지만 현대건설은 이제 47년에 해방되고 나서 47년에 왜 하게 됐냐? 아니, 자기는 자동차 수리하는데 한번 수리하면 2,30만 원씩 받는데 얼마 못 받잖아요. 근데 건설업자들은 막 가니까 한 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 거액을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자동차 수리할 게 아니고 건설업을 하자. 이렇게 47년에 현대건설 간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얼마나 처음에는 이게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참 이게 50년에 6.25 전쟁 아닙니까? 그때 현대건설을 했는데 제가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진짜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옛날에 고령에 다리 만드는데 공사비가 1년에 120배 뛰버릴 때, 와, 물가가 1년에 120배 뛰버릴 때, 그러니까 수주를 해놨는데 이게 엄청난 적자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말없이 신용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엔 묘지 있잖아요, 부산에. 그러게 겨울에 진짜 잔디 깔기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잔디 대신에 어린 보리싹 있잖아요, 보리를 갖다가 이게 잔디 대신에 심는 이런 아이디어, 이런 걸로 이게 상당히 또 공사 수주를 맞춰주는 낱개를, 이런 데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런 게 대단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초등학교 출신이지만 대단해요. 하여튼 그러면서도 신용, 이렇게 현대건설이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가장 이제 계기는 68년에 경부고속도로죠. 와, 68년에 경부고속도로 이걸 이렇게 짓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사비가 430억이에요. 근데 그걸로 428km 짓는 거예요. 와, 430억의 돈으로 428km 경부고속도로를 짓는다. 1km에 1억 가지고 짓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 물가가 싸도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게 무모한 공사죠. 근데 최단기 안에 68년에 시간대 박정희 대통령이 3선 나가니까 70년에 완공되는. 그래서 이제 경부고속도로가요, 신기록이 있잖아요. 가장 최저 공사비,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최단 기간. 지금 경부고속 지으려고 보세요. 몇십 년 돼도 안 돼요. 근데 68년에 시작해서 70년 최단 기간에 짓다. 이 두 개는 자랑스러운 기네스북 역사입니다. 다만 이제 부끄러운 것도 우리가 역사는 있죠. 처음에 빨리 짓다 보니까 그 이후에 수리비가 건설비보다 더 많이 들었다. 수리비가 계속 수리했잖아요. 이런 데 세 가지 기네스북에 있다는데, 하여튼 그 경부고속도로 이거는 최단기 안에 개통한 거는
전적으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 그 다음에 그 정주영 현대건설 사장의 노력, 이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급성장. 옛날에는 이제 그 삼성전자보다 현대건설이 더 우리나라 이제 부동의 1위로 큰 기업이었죠. 그 외 중동이나 수주인 거 보면 알죠.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하나만 더 소개하면요. 현대중공업. 이 일화도게 유명합니다. 배 만드는 현대중공업. 지금은 이제 정몽준 회장으로 이제 돼 있잖아요. 정몽준 아들. 근데 원래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포스코를 짓고 철을 소비하려면 이게 조선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권유로 조선소를 하는데 있는 거는 이제 그 울산에 가면 이제 그 모래사장에 그 우리 조선소 있잖아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울산에 그 방어진 이쪽에 공장이 있잖아요. 울산이. 거기에 황량한 모래. 이거밖에 없는, 이거 아무 조선소 공장도 없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조선소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뭐 현대판 봉이 김선달도 못할, 봉이 김선달도 안 할, 한마디로 이제 그 조선소 공장도 짓기 전에 배를 먼저 수주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수주한 배를 담보로 돈을 끌어와요.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조선소를 지어요. 지어가지고 배를 만들어 납품하는. 이거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 유명한 일하죠. 유명한 일합니다. 그 실제 영국의 뭐 은행 같은데 돈 빌리려고 하는데 줍니까? 실제 그 선박 컨설팅 그 금융해주는 영국의 그 애플도어의 그 찰스 롱바톰 회장. 유명한 일합니다. 선박 컨설턴트. 애플도어의 그 찰스 롱바톰 회장을 정주영 회장이 찾아가는데 뭘 들고 간다? 그냥 조선소 있는 그 모래사장 사진은 흑백 사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돈 500원짜리인데 그 돈을 들고 갑니다. 500원짜리 돈? 이게 뭐냐? 우리 옛날에 그 지금 500원짜리가 지폐가 없지만요. 옛날에는 이제 그 500원짜리 지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거북선이 새겨져 있는 거죠. 옛날에 충무공이 만든 거북선. 이게 500원짜리 지폐에 보면 있습니다. 이걸 정주영이 딱 지폐를 봐라. 그 롱바톰 회장한테 이 지폐를 봐라. 우리가 영국보다 1500년에 훨씬 전에 거북선을 만든 나라다.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조선 강국이다. 1500년에 이미 철갑선 거북선을 만든 나라다. 이렇게 설득해서 금융을 일으키고 수주를 하고요. 유조선. 그걸 가지고 이게 그 돈 가지고 조선소를 지어가지고 배 만들어서 납품한. 와, 정말 이게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이걸 이게 만든 거예요. 이게 현대중공업 시작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부동의 세계 1위죠.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그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그 대우조선은 이제 그 하나그룹에 넘어갔는데 현대중공업. 이런 이제 부동의 1위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그 제가 수많은 정주영 회장의 그 일화를요. 참 이게 저는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정주영 회장. 대단한 게 기억갑니다. 그 정신. 제가 이제 가장 감명 깊은 거는요. 두 가지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두 가지는 꼭 한번 평가하고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가요. 이분은 이제 그 불가능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불가능을. 뭐든지 할 수 있다. 야, 이봐 해봤어? 임자 해봤어? 불가능이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불굴의 정신력으로 이봐 해봤어. 이런 게 정신력으로 돌파해서 끝내 성공하는. 야, 이런 정신. 불세출의 어떤 개척 정신. 불굴의 도전 정신. 그래서 수많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최초의 국산 자동차 포니, 최초의 경부고속도로,
최초로 조선소, 유조선 투척 모든 게 퍼스트 무버 최초로 해나가는 이런 게 불굴의 도전 정신, 이거 하나는 게 저희가 제대로 진짜 배워야 되겠다. 정주행가 자는데 일단 뭐든지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든 이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거 하나는 게 배워야 되겠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죠. 자신감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제가 책 보면서 꼭 느낀 게요, 하면 된다는 자신감하고 또 하나 느낀 게 어떤 기존의 상식을 파괴하는 혁신 있잖아요. 상식을 파괴하는 혁신 정신, 이걸 꼭 배워야 됩니다. 아까 유행군 묘지 이야기했잖아요. 잔디가 없으면 우리 보리싹 있잖아요. 보리 발른 그걸로 한다든지, 우리 옛날에 유조선 가지고 방파제 막아버린 거 있잖아요. 방파제 유조선, 폐유조선 가지고 우리 간척 사업할 때 이런 창조적인 거, 참 그거 하나는 진짜 어떻게 통찰력이 이렇게 뛰어나나. 기존의 어떤 상식을 파괴하는 혁신 이런 걸 저는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무조건 자신감, 도전 정신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상식을 파괴하는 이런 혁신 정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 현대그룹을 일군 게 아닌가. 물론 말년에 국민당 정치도 좀 했고요. 말년에 정치를 했죠. 그리고 형제의 난도 좀 있었죠. 실제 정몽원 회장, 원래 그분이 현대건설 하면서 적자였는데 극단지 선택 대북송금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정몽구 살아있는 최고 큰아들요,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가져가면서 지금 현대건설까지 다 인수해서 실제 적통은 정몽구, 정의선으로 이어지는 거죠. 현대 정몽원 회장은 현대 엘리베이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많이 분가가 됐죠. 실제 정세영 회장은 현대, 거기 보면 우리 HDC, 우리 축구협 회장 있잖아요. 정몽규. 그쪽으로도 현대산업개발이죠. HDC. 그쪽으로도 분가해주고, 그 다음에 현대 중공업은 정몽준 회장 쪽으로도 가 있고, 형제들이나 그 다음에 또 한라그룹도 있죠. 정인영 한라그룹. 여러 가지 아들들, 형제들한테 그룹이 여러 군데 쪼개져 가지고 나름 다 합치면 이게 엄청날 겁니다. 근데 적통은 정몽구,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에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감동 깊은 게 정주영 회장이 마지막에 소를 몰고 고향을 가는 그 장면이 기에 선하시죠. 소를 몰고, 소떼를 몰고 최초로 판문점을 도보로 넘어서 고향에 가는 그 장면, 그때 판문점에서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장면을, 어록을 한번 마지막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보시면요, 판문점에 소떼를 몰고 넘을 때 이때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가난이 싫어 소 판 돈을 갖고 무작정 상기한 적이 있다. 제가 어릴 때 4번이나 가출했다 했잖아. 가난이 싫어서 상기한 적이 있다. 그 후 나는 묵묵히 일 잘하고 참을성 있는 소를 성실과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삼고 인생을 걸어왔다. 성실하고 부지런함, 이게 정주영 회장이 인생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한 마리가 1000마리의 소가 되어 그 빛을 갚으러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찾아간다. 어릴 때 소 한 마리 들고 소판 돈으로 상기했는데 이걸 1000마리 몰고 1000배 고향의 빛을 갚으러 찾아간다. 이번 방북이 단지 한 개인의 고향 방문을 넘어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렇게 판문점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주행의 아산, 지금 아산병원 재단도 있죠. 문화일보, 언론도 있습니다. 아산재단.
정주영 회장의 간단한 그 일대기와 그 세계 기업 이걸 요약해서 이 정도는 이게 최소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 추석에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분은 이제 그 퍼스트 무버 최초를 말한 거예요. 제가 보는 건데 그 최초로 고속도로, 최초로 중동 외국 진출, 그다음에 최초로 국산 자동차 1호 포니, 최초로 선박 제조, 최초로 소대로 판문점 방문. 그러니까 오늘날 한강의 기적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인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기업인 중에 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임자 해봤냐? 해봤어? 이런 데 불굴의 도전정신 이거 하고요. 그거만 안 되죠. 창의적인 바로 그 기존의 상식을 파괴해버리고 뒤집어버리는 이런 데 그 창의적인 혁신 있잖아요. 혁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이런 대기업이 되겠습니까? 이 두 개는 우리가 반드시 정주행 회장한 데서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 현대그룹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서 사업 보국, 사업을 통해 나라에 보답하는 국민에게 보답하는 이런 이제 그 위대한 기업으로 현대그룹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